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활력맨 팍팍 인사드립니다.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네, 무튼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질환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네. 협착증.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협착증 앓고 계신 분들 많다고 하는데 네. 이 협착증이라는 게 이 퇴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척추 중앙의 척추관이라든지 신경관 또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허리 통증에다가 심지어 다리 저림 증상까지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뭐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를 들 수가 있고요. 맞아요. 잘못된 자세, 또 자식 생활 많이 하시죠. 또 네. 무리한 운동,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더욱이 통증을 느끼면 아무래도 정확한 검사 또 정확한 진단, 네.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아마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데 또 혹시나 지금 앓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 전해주실 또 명쾌한 해답을 해주실 분 네. 모셨습니다. 주제는 협착증의 효과적인 다양한 치료법을 주제로 해서 연세무척나은병원의 황상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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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네.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저희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척추 질환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척추의 구조부터 알고 그렇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척추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척추는 일반적으로 앞쪽에서 받쳐주는 이 기둥이 되는 척추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 뒤에서 감싸주는 날개뼈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 줄기가 지나가고 그 각각의 가지를 치는 신경 가지들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신경 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협착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한데요. 협착이라는 뜻은 좁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척추관뿐만이 아니라 혈관이라든지 요로, 판막, 유문 같은 여러 길과 그리고 구멍들이 있는데 그곳이 좁아진 것을 협착증이라고 하고 네. 우리 몸에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든지 신경공 이곳에 협착증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척추관 협착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네. 척추관 협착은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뼈에 기둥이 되는 곳과 그리고 뒤쪽에 날개뼈가 되는 곳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 줄기가 그림과 같이 좁아지는 병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하고요. 네. 그리고 신경공 협착증이란 것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그림과 같이 주저앉게 되면 이 신경 가지가 눌리게 되는 신경공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정말 그 다양한 원인으로 협착증이 발병한다는 건데 네. 사실 통증을 느꼈을 때 내가 이게 협착증인지 또 다른 어떤 척추 질환인지 네. 좀 확실히 알고 싶잖아요. 네.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대표적으로 협착증의 증상은 걸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걷다가 다리가 저리거나 당겨서 주저앉아서 쉬어야 된다든지 네. 또는 잘 때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린 경우가 생겨서 잠을 깬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이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좀 더 편해지면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야 합니다. 네. 자,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다리가 쥐가 나면서 저림 증상이 생기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원장님? 치료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질병의 중증도와 네. 그리고 증상 기간에 따라서 가벼운 기본 치료부터 굉장히 큰 수술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기본 치료와 고식적 유압술이 주가 됐지만 최근에는 그 중간에 뭐 여러 신경 주사나 그리고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으로 어떻게 치료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해 주신 비수술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간단한 치료부터 보면 대표적으로 신경 주사와 신경 성형술이 있습니다. 네. 신경 주사와 신경 성형술은 약물을 신경 부위에 직접 주입해서 그쪽에 있는 염증을 완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시술이 비교적 간편하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짧은 기간 내에 증상이 재발현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신경주사 치료 설명을 들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주사되고 있는지 치료되는지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장님께서 영상 준비하셨어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척추관 협착증을 갖고 계신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네네. 요추 4번뼈와 5번뼈 사이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요. 아직은 수술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단계라서 네, 일단 네. 신경 주사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림은 네. 특수 영상 장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척추관에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네. 보시다시피 염색약을 넣고 네. 척추관을 찾은 후에 네. 직접적으로 약을 투여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음. 이제 보셨으니까 아마 어떻게 이 주사 치료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이해를 네. 하셨을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다라고 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치료를 받은 후에 또 얼마나 또 이게 좋아졌을까? 그렇죠. 통증이 완화됐을까?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원장님? 네, 이분은 66세 남성 환자분이시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 요추 4번, 5번에서 협착이 이루어져서 신경 줄기가 이곳에서 많이 뭉쳐 있는, 좁아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단면을 보면 이렇게 신경 구멍이 좁아져 있고요. 이분은 신경 성형수를 치료하신 분인데 보시다시피 염색약이 위쪽에는 잘 통과가 되지만 아래쪽은 잘 통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쪽에다가 저희가 약을 넣어서 이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 환자분은 양아지 저림 증상이 6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시술 네. 후에 바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지금 함께 하시면서 나도 저러한 증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의 경우도 이게 가능할까? 치료 이렇게 가능할까? 고민하시죠. 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뿐만 아니라 원장님께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럼 계속해서 협착증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비수술 치료의 종류입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풍선 확장술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는데요. 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풍선과 고주파를 이용해서 누르고 있는 척추관을 직접적으로 누르고 있는 일부 부위를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 네. 또한 시술이 간편하고 빠른 회복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아주 크게 해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증상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나온 풍선 확장술에 쓰이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네. 끝부분에 이런 풍선이 달려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눌리는 신경이 많이 눌리는 부위를 이 풍선을 통해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새로운 방법이니만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협착증의 효과적이고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아까 우리 지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리고 네. 내 경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전화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 예.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아, 예. 네, 연세와 함께 구체적으로 불편하신 사항 원장님께 직접 상담을 좀 받아보시죠. 예. 아이고, 예, 연세가요. 올게 70 하나입니다. 네. 70 하는데 지금 수술한 지가 한 12년 정도 됐거든요. 네. 디스크 협착증 수술을 했는데 3, 4, 5번에 지금 인공뼈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좀 걸음을 좀 심하게 걸으면 심하게도 아니고 막 보통 이렇게 걸은데도 좀 빨리 걸으면 뒤에 3, 4, 5번이 메디가 막 땡기면서 마비가 돼버려요. 걸으면 못 걸어요. 네. 네. 그 때문에 살살 이렇게 걸어야 되고 살살 걸으면 이 무릎이 지금 무릎이 너무 심하게 또 아파요. 네. 피가 이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가 발바닥도 항상 불에 똑 디디고 불에 서가 있는 것처럼 하다거리고 네네. 이러니까 뭐 걸음도 이렇게 못 걷고 운동도 못 하고 발을 이제 뭐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 운동도 못 하고 이러니까 맨날 먹고 앉아가 놀고 이러니까 살만 네. 쪄가지고 지금 마음이 더 악화되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증상을 들어봐서는 예전에 네. 3, 4, 5번에 수술을 하셨고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아마 유압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네. 이 마디마디가 유압이 되면서 이 나머지 디스크나 아니면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수술 인접 마디에 협착증이나 아니면 디스크가 주저앉는 그런 이제 신경공 협착증 같은 게
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얘기 들어봐서는 아마 무릎에 관절염도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 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증상으로 봐서는 잘 행동도 못하고 그러신 걸로 봐서는 네. 정밀 검사를 좀 해보고 네. 그 병을 좀 찾아서 좀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연세가 아직은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수술이든 비수술이든 좋은 방법으로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참고하셔서 네,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내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원장님과 예. 직접 전화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은 아침으로 일어났으면은 허리가 꿋꿋하게 삐딱하게 꿋꿋하게 바로 못 뛰고 그런 상태고, 뭐랄까, 골반 쪽이 아프고 그래요. 서 있기 좀 불편하고. 뭐, 네. 걷는 거는 큰 지장 없이 좀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허리 숙이는 것도 체중을 해보면은, 저는 손끝이 땅에까지 닿았는데 지금 무릎까지 정도밖에 안 내려가고. 어. 네.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아침에 일어날 때 증상이 있고 허리를 끝까지 숙이지 네, 못하는 네. 증상이 있습니다. 협착증이 같이 있지만 네. 퇴화된 디스크가 아마 동반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우리 퇴행성 디스크와 협착증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검사를 좀 해보고 네, 네. 맞는 치료 방법을 찾으면 마찬가지로 네. 또 나을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내원하실 때 이 협착증 한 가지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보다 이렇게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시술법이 좀 적용이 될까요? 이 복합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어떤 네. 병변이 있는 부위는 같은 비슷한 부위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성형술이나 주사 아니면 간단한 수술도 한 부위의 치료로서 같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네. 뭐 병이 복합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같이 치료를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해결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또 좀 전에 상담하셨던 분들과 내 사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어느 부분에서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가 성김새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협착증의 효과적이고 또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모든 그 질환에 있어서 다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또 결국은 수술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특히나 또 연세가 높으시고 당뇨나 또 혈압이 높으신 고혈압, 분들은 네.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면 참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시청하신 분들 네. 많으실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 또 기왕이면 또 이제 수술을 결국 해야 된다면 그래도 이런 방법 좋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술적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좋은 시술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시술이 간단하고 빠른 회복이 있는 반면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미미해서 네. 짧은 기간 내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경성형술이나 신경주사 이런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다가 금방 다시 재발이 돼서 네.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에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고요. 네.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아주 심한 병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걸 다 고치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했을 경우에 회복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네. 이런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를 다시 거꾸로 먹을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수술의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결과가 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어떠한 비술적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경우 네. 그리고 10분도 못 걷고 주저앉아서 쉬어야 되는 경우 네. 그리고 엉치나 다리가 터질 정도로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리의 감각이나 힘이 약해지는 마비가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는 최근 수술 방법이 잘 개발이 돼서 최소 침습으로 유압술을 네.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UVF 수술이라는 간단한 감압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고식적 유압술도 일부 행해지고 있고요.
네. 자, 좀 전에 소개해 주신 것 중에 그 이제 수술을 결국 해야 된다면 수술을 하는 그 치료 방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최소 침습 유압술이라는 수술이 있나 봐요.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최소 침습 유압술이란 네. 디스크나 관절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선택하게 하는데 네. 네. 기존에 해왔던 고식적인 유압술에 비해서 수술을 최소화시켜서 미세 현미경을 보면서 수술을 시행하고 그리고 출혈량과 근육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네. 가급적 회복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 수술이고요. 네. 네. 그리고 근육과 인대의 뼈를 최대한 보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로써 수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조금은 사실 생소합니다. 네, 따라서 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네. 어떤 사례 준비하셨나요? 수술을 했던 환자분이시고요. 네네. 71세 남성 환자분이시고 네. 척추관 협착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양 다리 통증이 3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 한 번에 200m 정도 걸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 요추 4, 5번간에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게 있고요. 신경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부분에서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척추관이 이렇게 굉장히 작아져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가운데를 열어서 하는 고식적 유압술이 아니라 요 부위와 요 부위를 제거해서 간단하게 유압을 시키는 최소 유압술을 시행하였고요. 보시다시피 신경 줄기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다 넓어져 있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좁아져 있던 신경관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은 54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은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 이제 네.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네. 그래서 네. 보시다시피 척추 5번, 요추 5번과 네. 천추 1번 사이에 디스크가 주저앉으면서 신경 가지가 눌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엑스레이에서 보면 요 마디가 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네. 수술 후에 이 디스크 부분을 제거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을 넓혀주고 그리고 이쪽에 주저앉았던 부위를 벌려 놓아서 신경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확장시킨 후에 유압을 시키는 그런 수술입니다. 네, 네. 10m 보행시 주저앉았다면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러니까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수술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술 시간이 짧은 장점을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어서 알아볼 방법은요. UBF 수술 방법입니다. 어떤 치료법이고 또 어떤 원리로 이 수술이 가능해지는지 네, 설명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UBF 감압술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협착증 중에 척추관 협착증에 적합한 수술법입니다. 네. 이것은 수술을 최소화시킨 방법으로서 반대측 근육과 인대와 뼈를 최대한 보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척추의 불안정성을 최소화시켜서 재발률을 줄일 수가 있고요. 수술 시간이 30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반신 마취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등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분께도 적합할 수 있고요. 수술 당일 후에 마취가 깨면서 바로 걸을 수가 있고 3, 4일 정도 입원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기존의 수술 방법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제거를 하는 뼈와 근육을 제거하면서 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뼈와 근육에 손상이 좀 있었는데 이 UBF 감압술은 한쪽에서 이 뼈의 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면서 척추관을 넓히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한쪽의 근육과 뼈만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근육의 손상이 더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UBF 감압술 지금 설명 들으셨는데 장점이 많은 수술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이 수술하시고 좋아지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 몇 분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 화면에서 보시는 55세 남성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양하지 통증이 심했고 왼쪽 다리는 마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1분도 채 못 걸으실 정도로 심해서 오셨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관이 4번, 5번 뼈 사이에서 굉장히 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UBF 감압술을 통해서 이 부위가 확연하게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는 59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양쪽 다리 통증이 3개월 정도 있었고 수술 전에는 3분 정도 보행이 가능했던 분입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척추관이 좁아져 있다가 수술 후에 이렇게 하얗게 신경이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비수술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이 안 돼서 수술하고 많이 좋아졌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다음 환자분은 53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이분도 네. 양쪽 다리 통증이 1년 이상 지속이 됐고 신경주사 치료를 받았을 때 한 2주 정도만 효과가 있던 분입니다. 그래서 네. 수술을 받으셨고 3, 4번과 4, 5번에서 보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고 수술 후에 신경 통로가 이렇게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이 최소 침습 유합술 그리고 UBF 감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네. 기왕이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면 네. 좋으시겠지만 또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는 또 이런 장점이 있는 수술적인 그렇죠.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네. 이 소개해드리다는 지금 이 순간 네. 역시 또 상담 전화가 참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원장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화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처음에 협착증이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되고 해서 진찰한 결과 협착증으로 해서 한 5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허리를. 네. 4번, 5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 뒤로 그냥 그런 게 약간 좀 무리를 했던가 약간 뭐 무거운 것도 안 힘들었는데 그 뒤로도 조금 장쾌하다 없는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한 50m 걸으면 왼쪽 다리가 아파요. 네. 쉬어가면 괜찮하고 또 쉬어가면 괜찮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50, 처음에는 그런데 자주 이제 그때는 한 5m만 걸어도 아프고 다리가 그래서 네. 끊어져 다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증상으로 봐서는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에 해당이 되시고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듯이 걷는 거리가 너무 짧고요. 증상이 네. 너무 오래돼서 아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네. 정확한 것은 진단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네. 증상으로 봐서는 아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심하게 동반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설명해 주신 수술법 가운데 하나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적합할까요? 정확한 건 사진을 봐야겠지만 네, 네. 아마 간단한 UBF 감압술로도 아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다음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아니, 전방전이증 4년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네. 지금 운동하고 또 운동하다가 또 이렇게 아프고 해서 어디 통증 클리닉인가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허리에다 주사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는 엉덩이에다가 뭔 주사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사 맞고 많이 효과를 봐가지고 앉아서 뭐 하고 이제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주로 운동, 헬스장 가서 이렇게 거꾸리 하고 자전거 타고 이제 그것도 집에서 허리 근육 강화 운동 병원에서 배운 거 네. 한 40분 정도씩 하고 그냥 힘든 거 못 하고 뭐 오래 앉아서 뭐 못 하고 그냥 아무튼 몸 관리하면서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그럼 평소에 많이 네. 불편하신 증상 위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리가 주로 아프죠. 허리가요. 네. 허리가 주로 아픈데 운동을 만약에 제가 운동을 안 넣는다든가 한 뭐 바빠가지고 뭐 좀 한 며칠 안 하면 벌써 좀 이렇게 엉덩이 쪽 그쪽이 좀 아프죠. 가장 궁금하신 사항은 어떤 건가요? 지금 다른 병원에서는 뭐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쇠 연결하는 거 그걸로밖에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살다가 안 되면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은 이 뼈마디가 어긋나는 병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경 가지가 나가는 신경공이 좁아지는 협착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봐서는 아주 심하게 진행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초기에서 중기 정도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이고요. 아직은 수술적인 치료 단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중간중간 그 엉치나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네.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관리를 좀 잘하고 네, 네.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네. 좀 체크를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상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그렇죠? 네, 다음 분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병원에서 CT를 지금 촬영해봤거든요. 4번하고 5번에서 약간 돌출됐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것은 없고 약간 좌측, 골간뼈 그쪽에 약간 통증이 올 거 그 상태뿐이 없어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증상이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검사하면서 CT상에서 디스크가 약간 돌출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네, 것 같은데 일단 왼쪽 엉치로 내려가는 골반 쪽으로 내려가는 네, 증상이 약간은 있지만 아직은 초기 증상으로 보이고요. 저 정도면은 기본적인 치료나 아니면 네. 가벼운 신경 주사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그 편찮으셔도 좀 참는 경향이 많은데 네. 가벼운 증상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하시고 네. 적정 치료를 생각하신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협착증의 효과적인 다양한 치료법에 네.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치료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더 좀 중요하잖아요. 원장님께 뭐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환자분들 도움 말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허리는 결국에 나이가 먹으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것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면서 예방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허리에 대표적으로 안 좋은 자세들을 좀 조심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대표적인 안 좋은 자세는 물건을 드는 것과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 것 네. 그리고 장시간 허리를 숙이고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들을 뭐 안 하실 수는 없겠지만 하실 때 항상 유념하면서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더더군다나 기존에 허리가 나쁘다든지 네. 뭐 협착증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고요. 좋은 운동은 아무래도 다리 운동, 걷는 거라든지 수영, 자전거 같은 그런 운동들을 틈나는 대로 자주 해주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허리 관리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오늘 그 상담하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사실 어떠한 내 지금 고통, 통증을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희망적인 네. 얘기 듣고 싶으셨는데 사실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에 맞는 어떤 치료 방법도 다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도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예, 빨리 진단 받고 치료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희망을 주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협착증의 효과적인 다양한 치료법 이런 주제로 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연세 무척 나은병원의 황상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의 척추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네, 유익한 정보 드렸고요. 또 활력도 쏴드리면서 물려가겠습니다. 활력맨 물러갑니다. 팍팍! 고맙습니다.